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 정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자치단체로 유지관리를 떠넘기면서 모든 잘못을 다 자치단체에서 한 것처럼 떠넘겨버리는 거죠. 세상에 하천에 적용하는 조류 예보는 없어요. 근데 그걸 해놓고 그 기준도 갑자기 올해 또 굉장히 막 완화했잖아요, 마리수를.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정체된 수역이라는 이런 환경을 만든 대형포 사대강 사업이 좀 중요한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초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안정성과 수질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이상욱 PD,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금강을 취재했죠? 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도 3개의 보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보 설치와 함께 64개의 친수시설도 조성이 됐는데요. 지난 정부는 수변공원을 비롯한 4대강 유역 개발을 위해 약 2조 5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4대강 사업 후 금강 유역을 돌아봤습니다. 구역은 세도면 사산리. 금강 살리기 사업에서 금강 4공구라 불리는 이 지역은 당초 하천 부진의 농경지로 이용되던 곳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농경이 금지되고 현재는 수변공원이 들어섰다. 여기 이제 4대강 사업 전에는 다 농경지였어요. 농사 짓던 곳인데 4대강 사업하면서 이런 산책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시설물들 설치했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농사 지을 때는 자체 가서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자체 가지 않는다. 이거 누가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죠. 괜히 이런 시설물로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이상한 사람들 와서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공주, 부여, 서천 등 금강 유역을 수년간 취재해온 김종술 기자. 4대강 사업 완공 후 금강 둔치에 조성된 수변공원을 찾는 이들은 기자들이나 관련자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저 여기 4대강 사업 시작하면서 공사할 때부터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방문을 했는데 여기 와서 여기에서 만난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은 현장에서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저 입구에서는 뵙긴 했어도 여기까지는 들어오신 분이 없어요. 지난 8월 하순, 실제 제작진이 찾은 수변공원의 모습은 폐허를 연상케 했다. 공원 가운데 마련된 정자는 찾는 이들이 전혀 없었으며 다른 시설물 역시 수풀에 파묻혀 그 형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인공으로 식재된 나무들은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 사실 이 정자 옆으로도 많은 식재가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정자 옆으로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다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제가 이제 이거 기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왔을 때는 다 배롱나무를 베었더라고요. 베고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안 하고 있죠. 실제 인근 주민들은 수변공원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을지 수변공원 주변의 마을을 찾았다. 그러고서 저게 뭐예요? 저렇게 풀가 숨어 보기만도 싫고 한전 땅인데 갖다 들어놔가지고. 또한 주민들은 외진 마을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놓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산골짜 저런 강까지 혼대지 말고 저런 넓은 도시 같은데 그 좋은 강이나 잘 혼대서 멋있게 해놓고 이런 데는 그냥 말았어야 돼. 그런데 저게 뭐요? 풀만 수고하니. 저기 풀이라고 저는 깎아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부여군의 경우 세도면을 포함한 총 5개 공구에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원 및 자전거 도로 등 친수 시설이 조성됐다. 그렇다면 관리 주체인 부여군은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을까? 저희가 한번 다 깎긴 깎았는데 한 게 이제 한번 깎으면 20개 또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안 깎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좀 가까운 데는 괜찮은데 왜 저희는 공구가 5개 공구예요.
말에 떨어지는데 같은 거 돼 있고 이렇게 많아요. 네. 대부분의 친수 시설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지역에 조성되다 보니 수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 전 전국에 사대강 유역에 234개의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말이 생태공원이지만 조경공원이죠. 이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10몇 개 남짓합니다. 그것도 대도시 인근에 있는 공원들만 그나마 주말에 주민들이 찾고 즐기지만은 90% 이상의 공원들은 사람이 찾지 않는 유령 공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업 완공 후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수변공원 관리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한 실정. 적은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대부분 다 혼자예요. 차 혼자, 공주 혼자, 놀다 혼자 다 혼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제 어필을 해요. 행정대에 있다가 도저히 운전 못 하겠다고 막 근데 사대강 이제 안 오려고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제 토목들이나 이제 물어보면은 사대강을 안 간다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법상 수변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는 관할 지자체 담당이란 입장이다. 때문에 인력 운영 문제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란 것. 이런 얘기를 지자체의 어떤 그 조직은 저희들이 어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지자체는 지자체에 나는 도라든가 안행부의 어떤 그 조직을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한다든가 예산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원을 조정해서 하는 것은 지자체 문제거든요. 한 사람이 한다는 건 저희가 이해가 안 가요. 또한 조성된 수변공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선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는 활용성이 있는 부분에다 설치를 했고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지자체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이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4대강 수변 개발은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이란 주장이다. 또한 사후 관리의 책임이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근데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지적을 해왔지만 과연 수요 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시나 군 보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거의 필요가 없는 시설을 돈 들여가면서 유지 관리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재정 자립도가 그다지 높지가 않고 예산 부족으로 이제 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담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더 생긴 거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사업에 대한 논란은 수변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8월 27일 공주 공산성 앞에서 열린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의 현장 조사. 최근 강변 쪽으로 집안이 침하되는 현상이 발견된 데 대해 원인이 4대강 사업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쪽에서 내려오는 토합과 이쪽에서 물리는 토합 일정하게 맞춰서 이 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쪽은 인위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붕괴가 된 거예요. 한쪽으로 다 철거가 된 거예요. 공산성의 내부와 외부 압력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성벽은 물론 구조물 전체에 변형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준솔로 인해 늘어난 물 수량이 공산성 지하 수맥에 유입되면서 집안이 약해진 쪽이 무너졌을 것이란 주장이다. 100%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대규모의 금강의 준설 때문이라고 봅니다. 산 쪽과 그다음에 강 쪽이 적절한 토합에 의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강 쪽에 대규모 준설을 하는 바람에 그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죠.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집안 침하에 따라서 횡적인 변형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4대강 사업이 역사 깊은 문화재의 형태와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공산성가 세계유산 그 백제 쪽에 세계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상태로 가면 세계유산 등재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금강유역의 과도한 준설은 교각의 안전성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 서천군과 전북 익산시를 연결하는 웅포대교. 이 교량은 최근 교각 보호공이 뒤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애초에도 이제 준설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예측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공사에서 이 보호공 공사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 유실이 됐고 작년에 보강 공사했던 것도 다시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쇄굴 현상은 물의 흐름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단면이 깎여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웅포대교의 경우 지난해 국토교통부 점검 당시 쇄굴 현상이 확인돼 교각 보호를 위한 보강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또다시 교각 보호공마저 뒤틀려 버렸다는 것. 장기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뒤따르고 있다. 웅포대교 같은 경우에도 쇄굴에 의해서 교각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 보강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 않은 비에 의해서 일부 지금 뒤틀리고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관찰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웅포대교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현장에서도 웅포대교의 교각 보호공 문제가 지적됐다. 아까 보니까 웅포대교의 그 교각 보호공이 내려앉은 게 하상 안정화 과정에서 내려앉았다. 그게 또 지금 무슨 말입니까? 불가피하게 그쪽을 이제 준설하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교각을 보호하고자 사석으로다가 물망 형태로 보관했던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저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시는 꼭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자연 현상의 일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그런 그 부분이 생긴다면 그 보수하니 맞세요. 제가 뭐 여기 수질 관리와 홍수 예방, 생태하천 복원을 목적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 하지만 사업 완공 이후 4대강은 신음하고 있으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실제 수변공원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금강배를 따라 취재를 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던가요? 네, 취재 중에 만난 주민들 대부분이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이나 시설물들이 실제 이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심 주변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렸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이 금강유역 수변 개발은 이제 4대강 사업의 일환인데요. 지자체에서 유지 관리 내지는 이 보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자체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시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 보수 내지는 보강 공사를 시행청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청이 시공사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여러 지자체에서 필요한 보수 공사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밝혀졌지만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고 해서 논란이 다시 좀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강바닥의 준설은 대운하를 전제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서 보신 공산성이나 혹은 웅포대교처럼 대규모 준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여름 폭염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이죠. 바로 녹조인데, 자, 이 녹조가 4대강에 대규모로 발생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달 초부터 금강유역에서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 이후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과 관련한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공주보 인근 금강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의 현장 조사가 열렸다.
그리고 이어진 기관 브리핑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녹조 현상의 원인과 금강 수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이 미쳤던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수도권에 비해서 이번에 장마가 수도권 많았으니까 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강원에 적었습니다. 이런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주 명확하게 이게 굉장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4대강 사업 때문에 이렇게 녹조가 심화됐다. 이렇게 단정하면 아주 조금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국민검증단은 녹조 발생이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현상이지만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녹조가 사업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는 주장이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엔 사실 녹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염물질들이 유입이 되고 여름철 고온이라 하더라도 흐르는 물에서는 사실 녹조가 발생할 어떤 그 틈, 시간이 사실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녹조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우리 그 금강 중류에 이렇게 큰 댐과 같은 3개 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금강이 전체적으로 큰 호수처럼 되면서 이런 녹조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진이 금강을 찾은 8월 21일에서 23일 사이에도 이미 지천까지 녹조가 확대된 상황이었다. 특히 상류에서 시작된 녹조가 하류인 웅포대교 주변에서는 육안으로 봐도 심각할 정도였다. 인근 주민들 역시 예년에 비해 올해 녹조가 더 악화됐다고 말한다. 어제 오늘 그저께 지금 손님을 못 받았어요. 그냥 보고 그냥 다 가고 장사를 못 해요. 지금 배주차 띄우는 것도 위험해. 왜냐면은 배 엔진으로 물이 순환이 돼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엔진이 다 망가져요. 망가지니까. 얼마나가 아니라 배로 심해졌어요. 작년에 이 정도는 아니었죠. 작년에 좀 있었는데. 녹조는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나 남조류가 대량 번식하면서 물의 빛깔이 녹색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문제는 녹조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남조류가 생산하는 독소가 수중생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제 해로울 수 있는 거는 남조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조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마다 좀씩 다른 독소를 만드는데 가장 흔한 게 마이크로시스트라고 하는 남조류거든요. 간 독성이 있는데 또 다른 것들은 또 신경 독성도 있고 그런데 그 간 독성이 일어나면 어류라든가 이런 것도 죽을 수도 있고 그 물을 먹으면 야생동물들이 죽거든요. 환경부는 이미 남조류 독성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호소를 대상으로 조류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녹조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클로로필 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주의보, 경보, 대발생 단계로 나누어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환경부는 4대강의 보가 준공되기 시작한 2011년 말 16개 보에 대해 조류 경보제가 아닌 수질 예보제를 별도 제정해 시행했다. 참 재미있는 게요. 그러니까 조류 경보제는 원래 법에 그 호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4대강을 만들어 놓고 여기도 생기니까 그 호소 기준을 그대로 쓰려다 보니까 그 이제 상수원 위주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심각한 거예요. 맨날 조류 경보가 매번 일어나야 되게 생겼으니 일종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관심이죠. 관심 발형이 많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천에 적용하는 거라는 이상한 세상에 하천에 적용하는 조류 예보는 없어요. 이에 대해 금강유역 환경청은 4대강 유역의 16개 보는 호소, 즉 상수원으로서 보호해야 하는 구역이 아니며 대청호처럼 가두어진 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예보제를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지금의 그 관리 기준은
전국 16개 보에 대한 관리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원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류 경보제와 별도로 보에 대한 수질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질 예보제는 하천의 친수 환경을 돕기 위한 그 관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천 지역에 녹조를 염두에 둔 수질 관리 제도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한다. 즉 정상적인 하천은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기 때문에 녹조 현상을 따로 관리할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녹조라든가 이런 문제는 호수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법도 전부 호소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하천은 이런 게 안 생기는 거니까. 그러다가 4대강으로 실질적인 호수로 바꿔놓은 상황에서도 호수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 하천에서 자연 발생하는 거다라는 이상한 말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한편 지난 1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수질 예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6월 2011년보다 완화된 남조류 기준을 적용하는 수질 예보제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4대강 수질 관리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이런 기준에 대한 어떤 완화 문제, 잘못된 이런 수질 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환경부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질 예보제를 개정을 하는데 오히려 남조류 세포수의 기준은 20배 이상 오히려 완화시키고 정작 문제가 됐던 클로로필레에는 또 거의 손대지 않는. 조류 경보제에서는 남조류 세포수가 500 이상만 되더라도 주의보 단계인데 비해 수질 예보제에서는 세포수가 10,000 이상이 넘어야 관심 단계일 정도로 기준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것이다. 그 조류 경보 수준, 5,000 개체 이상이면 수영도 못하게 하고, 거기 있는 어패류도 잡아먹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2배로 튀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다는 굉장히 이상한 예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진한 녹조가 발생된 그런 단계가 관심과 주의 단계라면 도대체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는 현장 감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질 예보제가 도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수질 예보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유속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녹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란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감사원 조사에서도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의 체류 시간이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현 정부의 환경부 장관 역시 4대강의 보가 녹조 발생의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보건설로 인해서 유속이 저하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속의 저하가 곧 조류 증가 요인을 작용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과 녹조 발생의 연관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4대강 녹조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와 전문가, 야당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은 녹조 발생의 원인이 4대강 사업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해 수문을 개방하는 것과 재자연화만이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녹조를 최소화하고 녹조를 예방한다는 것은 우리 강의 유속을 느리게 하고 정체 수역으로 만드는 이런 보호 시설을 전면적으로 사실 검증하고 평가해서 상시 개방이라든지 철거에 대한 이 검토를 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적극적인 녹조 대책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비가 내리면서 녹조가 수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보통 녹조가 늦가을까지 발생하는데요. 이 정부의 녹조 제거 대책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녹조 제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에게 위탁해 11월까지 약 90톤의 녹조를 걷어들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녹조를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 녹조 제거선 시범 사업을 제외하면 당국의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다시 예전처럼 이제 물이 흘러야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인데요. 이 수문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금강위역 3개 보에도 수질 예보제상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백제보의 경우 지난 8월 21일 기준 남조류 세포 수가 약 4만에 이를 정도였는데요. 이에 환경부가 수문 개방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저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4대강 사업조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네,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를 중립 인사들로 구성하겠다는 정부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비판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의혹도 많고 우려도 깊습니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평가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상욱 PD 수고했습니다. 총 사업비 2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 4년의 사업 기간 동안 16개의 보가 설치됐고 4대강 유역에는 264개의 친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사업 완공 후 1년, 유유히 흐르던 강물은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야심차게 조성했던 수변공원은 잡초만 무성할 뿐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4대강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명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수천 년을 흘러온 4대강을 살리는 진정한 길일 것입니다. 시사 플러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